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그리고 건축가 도시연구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박혜련입니다. 이제 창업한 지는 1년 차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도시런 건축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이 전문성이라는 걸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이후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10가지 꼭지입니다. 사회 구조, 물리적 환경으로의 건축, 도시, 부동산, 사회 환경 속의 나의 삶과 주거, 도시 경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 툴킷을 이용한 살고 싶은 동네 이야기, 친구들의 집 이야기, 생활의 변화, 도시의 변화, 우리 동네 지역 도시에 대해 생각해보기,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제안하기, 도시에서 산다는 것, 이렇게 10가지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전문성이 있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구조, 물리적 환경으로 건축, 도시, 부동산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 보시면 하나의 대지 위에 기능과 목적에 맞춰서 사회적 기준, 법규, 도시계획 등에 맞춰서 도시와 지역에 어울리는 하나의 구조물을 만드는 게 건축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필지안에 제한 안에서 지어지는 게 건축물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영향 주는 것은 토지주의자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서 소유해서 운영하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도시라는 본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도시는 사람들을 밀집해 살아가기 위한 공간의 기능을 맞춘 계획과 운영의 정책을 법규적 질서를 세워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도시는 도시 운영자, 관리자, 정치인, 행정체계에 관리되어지는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데요. 이 도시 공간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라는 관리계획 체계 속에 관리계획이나 법규, 계열을 이뤄서 계획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도화시 관리계획, 생활권 계획, 도시재생 계획 등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굉장히 많은 관리 체계와 행정 단위 안에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하는데 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도시를 관리하는 것도 모두 다 서울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건축, 도시, 부동산 이런 얘기들이 막 혼재해서 쓰기는데 좀 더 정리해보면 만들어진 공간들이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시장, 수요와 공급이 적용되는 시장 안에서 매매되는 공간을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주거, 상가, 토지, 임야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자산으로서의 국가가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에 개입해야 되는 경제 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소유하기, 임대하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체로 거주 공간인 아파트, 빌라, 주택, 그리고 매매와 전세, 월세, 부동산 공급과 수요의 시장 관계 안에서 행위되는 것들을 저희가 다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범주 안에 사회가 있다. 그러면 그 속에 나의 삶과 주거는 어떨까? 주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주거는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심리,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런 주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경험하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경험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고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작은 산골에서부터 그리고 부석사와 철도의 도시라는 영주 그리고 박정희시대 산업도시라는 구미라는 곳까지 겹쳐서 이렇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는 충남부여에서 전통건축을 전공했고 그리고 서울로 매번 그 20살 뜨거운 피를 서울에서 클럽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이제 건축과 도시들이 좀 확장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건축, 미술, 미학 이러면서 막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공부하면서 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인천이란 도시에서의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인천은 역사, 근대도시, 산업도시가 되게 많고 월미도에서 바이킹도 타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주는 이제 경주에서도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경주라는 도시를 살았는데 경주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주 가보신 분 없으세요 혹시? 네. 그리고 다음에 세종.
저는 정책적으로 계획된 신도시였는데 여기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도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도시적 상황들이 우리의 도시 경험 통해서 살고 있는 환경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사는 도시는 그렇게 경험해서 우리 도시는 뭔데? 라고 해서 봤을 때 태어나고 살고 경험한 도시는 삶의 터전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동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이주와 환경으로서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성장과 변화가 저의 삶과 함께했던 어떤 삶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배경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경험한 도시가 있지만 비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나 산업화 이후의 도시 생활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도시인의 도시 생활도 되게 다양성이 많아졌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양한 관계망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도시가 편리한 1인 가구의 증가가 됐고 먹기에 외주화, 이제 먹는 음식을 다 식당으로, 운동은 짐, 관계는 인터넷 앱으로 만나고 집은 작아지고 외부 공간이 되게 많아지고 공간이 다양한 공간들이 제공되고 많이 편리해졌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가 또 연이어진 것 같습니다. 현대도시에서 생활은 되게 분리, 분화, 배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 안에서 주거는 집, 휴식은 카페, 그리고 여가는 공원, 광장, 도시 외곽, 그리고 이동은 지하철과 버스, 일은 회사, 이렇게 각각 나뉘어진 공간들이 서울이라는 넓은 도시 안에서 흩뿌려져서 그 안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죠.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대체로 살고 있는 건 주거 공간, 비주거, 상업,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건축 유형의 분화이기도 하고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는 되게 다양한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아파트에 사는 걸 선호하고 있고 저희 뉴스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게 아파트의 문제가 많죠. 저희가 툴킷을 이용한 살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지난해에 한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태원역의 일대 기초지도를 가지고 되게 중요한 길을 놓고 그리고 중요한 스팟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동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6번째, 친구들의 집 이야기, 공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합니다. 아까 전에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친구들의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임명씨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4인 가족의 연립주택에서 생활했는데 위층에 옥상이 있어서 야채 키우고 깨꼬 튀겨 먹고 그리고 옥상을 마당처럼 썼다는 거, 그리고 엄마가 시골 출신이셔서 그 시골에 대한 경험이 도시 주거 안에서도 들어와서 그 경험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정다은 씨 집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한 6학년 정도까지 살았대요. 근데 가족이 되게 많았고 화장실 이용이 되게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까지 사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하지만 베란다를 없애서 엄마가 아줌마들을 자랑하고 베란다에 포도덩굴이 생기고 막 이런 되게 재밌는 추억이 있더라고요. 소희 씨의 집은 아파트에서 생활이었는데 이 집은 되게 재밌었던 게 엄마가 자택근무하고 아빠는 늘 밖으로 거실과 부엌, 안방, TV 막 이러면서 밖으로 도시고 그리고 두 따님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이라는 주거 환경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즐기지 못했던 집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그리고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되게 다른 공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도시 집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도시 변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도시 생활의 변화라고 해서 공공이라고 했는데 마을 만들기와 각 구청의 마을 연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나 환경 관계들을 되게 형성할 수 있도록 연간 사업을 되게 제안하고 있고요. 단독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도시인들의 고립을 방지하고 재난과 위험에 있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 생활을 위한 기초조직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네, 8번째, 그러면 우리 동네 지역 도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가족, 동네, 지역 도시,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동네와 범주는 어디까지이고 지역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영역과 관계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나? 라는 게 있습니다.
하는 내가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봐 드릴게요. 서울시가 안내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기. 각 지역의 도시 운영 및 관리에 한번 관심 가져보기. 내가 사는 동네 랜드마크나 멋진 건물 찾아보기. 나와 연관한 건축 공간, 소중한 도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기. 도시를 충분히 즐겨보기. 주제별로 도시를 탐험해보고 향유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교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들어보기도 하고 도시에 살아서 좋은 공공공간을 좀 찾아보기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해봅니다. 얘기들 다 끝냈고요. 서울, 도시, 건축, 그리고 사람들, 프로젝트, 청년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